75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가족들의 태도가 부쩍 달라진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가장이셨죠. 하지만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점점 존재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드셨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들에게 말을 걸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운을 떼시자 며느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네, 알겠어요, 아버님 하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우연히 거실에서 오가는 가족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셨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나직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가 요즘 말도 많아지시고 간섭도 심해지신 것 같아. 며느리도 작게 한숨을 쉬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셨죠.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나? 내 존재가 불편한 건가? 하는 생각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습니다.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 혼동, 성격 변화 등 치매의 여러 증상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죠.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섬뜩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척하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과연 내게 관심이나 보여줄까?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냉담한 태도와 방금 들었던 대화들이 떠오르면서 그 호기심은 점점 더 강렬한 생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걸로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치매 증상들을 자세히 찾아보셨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그럴듯하게 보일지 꼼꼼히 공부하셨죠. 기억을 잃은 듯한 표정, 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투,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연기할 수 있겠어. 가족들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한 연기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할아버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인 식탁에서 박철수 할아버지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는 연기를 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에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며느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연기임을 숨기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잠깐 깜빡했나 보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자신의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첫 번째 연기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며 이제부터 시작될 위험한 실험의 서막을 올리셨습니다. 이 연극은 할아버지의 삶과 가족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치매 연기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가끔 며느리 이름을 헷갈리는 척하고
방금 전 일을 기억 못하는 척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할아버지의 연기 실력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고 태어난 척 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족들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할아버지가 있는 앞에서도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듣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어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할아버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며느리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하며 나직이 속삭였죠. 언니, 시아버님이 치매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좀 다행이야. 예전에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잔소리도 많으셨는데 이제는 조용하시거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 존재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그래서 내가 조용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다니.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할아버지는 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본심을 더 깊이 알고 싶었으니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할아버지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 사실 걱정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회사 일에 참견 안 하셔서 편해. 아들의 말은 며느리의 말보다 더 큰 비수처럼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마저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는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연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더 파헤치고 싶었거든요. 과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의 존재가 이토록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가족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심장을 찢는 듯 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철수 할아버지의 위험한 실험은 가족들의 감춰진 본심을 향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기가 과연 할아버지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치매 연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기 실력은 날로 늘어갔고 가족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무심함은 할아버지의 가슴을 점점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손자가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셨습니다. 손자가 친구에게 으스대듯 말하는 소리가 할아버지의 귀에 또렷이 박혔죠. 우리 할아버지 치매 걸렸어.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해. 솔직히 좀 민망해.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조차 자신이 부끄럽고 민망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죠.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 집에서 돌보고 있어. 정말 힘들어 죽겠어.
가끔은 그냥 어디 시설에 맡기고 싶은 마음도 들어. 그러자 며느리의 친구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솔직히 집에서 돌보기엔 한계가 있지. 맞아. 전문적인 곳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이미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사실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밤늦게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너무 심해지면 생각해봐야지. 그 생각해봐야지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할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요양원이나 시설을 알아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연기가 이토록 잔인한 진실을 드러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할아버지는 홀로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가족들의 대화는 더욱 현실적이고 냉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재산과 유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노골적으로 오가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할까? 치매가 더 진행되면 금융 거래도 어려워질 텐데. 아들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어. 아버지 명의로 된 것들 정리도 해야 하고.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정리를 하다니.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계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중얼거렸죠. 시아버님 연금이랑 저축 합치면 꽤 되잖아. 간병비 계산해 봤는데 집에서 돌보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 아들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아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지.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돈으로 계산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관리해야 할 자산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손자가 친구에게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 집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순간 할아버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는 그저 빨리 정리해야 할 짐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점점 더 확연히 느끼셨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대화를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것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시아버님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이 교육에도 영향 주고. 아들도 힘겹게 그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 며느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괜찮은 곳 있더라고. 며느리의 말에 할아버지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그것도 치매라는 자신의 연기를 이용해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연기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뜻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생각해야 해. 민수 교육비,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시아버님을 집에서 계속 모시기엔 한계가 있어. 알겠어. 한번 알아보자. 아들이 결국 굴복하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던 겁니다. 연기를 멈추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상황이었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셨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요양원 견학을 갔습니다. 아버님, 잠깐 드라이브 하러 가요. 며느리는 달콤한 거짓말로 할아버지를 유인했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세요. 아직 대화는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정말 치매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죠. 요양원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시설, 가족의 사랑 없이 홀로 늙어가는 모습. 그 모습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금 간 곳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치매 연기를 계속하셨죠. 어디 갔다 왔지? 괜찮아요. 좋은 곳이었어요. 아버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할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이 아닌 홀로 남겨질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절망의 끝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로 아픈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며느리가 박철수 할아버지를 데리고 요양원 견학을 갔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에게 아버님, 잠깐 드라이브 하러 가요 하고 거짓말로 유인했죠. 할아버지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마음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셨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직원을 만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세요. 아직 대화는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정말 치매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기분이셨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며느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돌보기 힘드시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아이도 있고 해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요양원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시설의 분위기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죠. 가족의 따뜻한 사랑 없이 홀로 늙어갈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연기가 가져온 이 상황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할아버지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방금 간 곳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애써 치매 연기를 계속하며 어디 갔다 왔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대답에 안심한 듯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곳이었어요. 아버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이 아니라 홀로 쓸쓸히 남겨질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가족들의 숨겨진 본심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하셨죠.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생각에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셨습니다. 이 폭로가 가족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 비극적인 연기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은 박철수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으셨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죠. 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식탁 위에 앉은 가족들의 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다. 할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놀라 할아버지를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먼저 걱정스러운 듯 물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에 걸린 게 아니야. 그 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크와 숟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응시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자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금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달 동안 치매인 척 연기를 했다.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가족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도 크게 당황한 듯 보였죠.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연기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치매인 척 했더니 정말 놀라운 걸 알게 됐지. 나는 너희들에게 그저 짐덩어리였구나.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였고.
할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요양원 보내려는 계획도, 내 재산 정리하려는 얘기도, 심지어 내가 죽으면 이사 가겠다는 말까지.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폭로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대화가 할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들켰다는 사실에 그들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 역력했죠. 할아버지는 시선을 손자에게로 돌려 차분하지만 뼈아픈 말을 건넸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가 민망하다고 했지. 그래, 이제 정말 민망한 할아버지가 됐구나.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식탁 아래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아들의 말조차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듯 했죠.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가족들의 심장을 내리눌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할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그동안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이기심과 할아버지께 저질렀던 잘못들을 되새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 폭로는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이자 가혹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가족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며느리의 흐느낌으로 깨졌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흐느끼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도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너희를 속인 것도 잘못이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먼저 아버님을 무시했어요. 아버님이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손자도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 자랑할게요. 그 말에 할아버지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줬던 아픈 기억들이 모두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께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아버님.
아버님 의견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 생활에 무리하게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가끔은 할아버지 구실도 하게 해다오. 그날 이후 박철수 할아버지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탁에서는 더 이상 침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가족들은 귀를 기울였고 함께 식사하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죠. 며느리는 할아버지께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으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치매 연기라는 위험한 실험은 끝났지만 그 덕분에 할아버지가 얻은 진짜 가족의 사랑은 평생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존재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손자의 재롱을 보며 웃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위험한 연기는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깊은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